상속이라, 네. 기존의 클래스를 결국엔 재사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하는 자바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상속성이라고 하고 있는 OOP의 4대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죠? OOP의 4대 개념은 일단 언급하고 갈게요. 또 언급하고 있었는데, 그죠? OOP라고 하면 자바 포함해가지고 다른 언어도 존재하지만, OOP의 중요 4대 개념 중에 하나다. 컨셉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거, 언급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캡슐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캡슐화. 일단 한글로 쓸게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캡슐화. 아이고. 캡슐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뭐라고요? 상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과 함께 제가 같이 아까 어느 분이 누구였지? 여기 샤누님 대조에서 뭐 했었어요? 뭐 했었어요? 다형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다형성. 그래서 폴리모피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개념에 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상속 얘기하면서 계속 추상화에 대한 표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추상화. 추상화는 약간 표현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들도 있고 하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추상화를 달성하려면 빨리 탈출할까요? 메서드의 추상화도 있어요. 사실은 또 클래스의 추상화도 있고 메서드의 추상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앞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OP의 4대 개념이라고 했었으니까 한 번쯤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갈 거고요. 거기서 뭐가 있다고요? 네, 상속성이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거, 상속. 중요하겠죠. OP의 4대 개념이니까, 그죠? 요거요 안 써져 있긴 하지만 자바의 상속이란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상속을 받는 거죠. 현실 세계의 상속과 비슷하다. 현실 세계 상속과 아이고 아주 흡사하다. 뭐가요? 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죠? 재산을 네, 자식이 물려받는 상속이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의 상속은, 그죠? 받는 거잖아요, 그죠? 받는 것처럼, 뭐라고요?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네, 자식 클래스에서, 스가 부모 클래스의 멤버라고 할게요. 멤버를 사용이 가능한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용 가능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쓸게요.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래서 상속이 어려우면 그냥 현실세계의 상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것들이야. 그죠? 이거 띄어쓰기 잘 못해서 뭐 이렇게 뜬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띄어쓰기 잘 하니까 나오잖아. 그죠? 영어는 영어니까 뜨는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상수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클래스라고 하고 있는 거는 부모 클래스죠. 그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필드, 그 다음에 메서드를 물려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식 클래스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추상화 기법이에요. 비슷한 유형의 클래스들을 쭉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작성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러 개 작성하다 보니까 뭐가 불편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자꾸 발생하네요. 그 코드를 내가 중복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생겼어.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도 이름이 있고 여기도 이름이 있고 여기도 이름이 있고 여기도 이름이 있네. 그죠? 사람 클래스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려고요. 클래스는 어떠니? 찬우님도 이름이 있고 경님도 이름이 있고 동희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죠? 주님도 이름이 있고 근데 내가 매번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어떤 항목에 물론 들어가는 데이터는 다르지만
똑같은 항목의 이름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표현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불편하다. 하나로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 그리고 공에서 쓰자. 그거 아까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던 거 뭐예요? 재사용성, 그죠? 재사용하려고 하나로 만들었고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던 코드의 재사용성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 부모 클래스에다가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모아놓고, 그죠? 세부적인 거, 구체적인 것들은 따로따로 넣던지 아니면 공통적인 거 모아놓고서 중복해서 된 것들을 그러면 공통적인 것들을 갖다가 올려놓겠다. 결국 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표현만 다르지 중복 코드를 제거해서 상위 클래스로 올려놓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얘기가 뭐예요? 코드를 재사용해서 사용하겠다. 내가 굳이 언급 안 쓰고선 이놈 사용하겠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성이 용이합니다 라는 것들. 그러면은 내가 이름을 표현할 거면 뭐 만약에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가 더 있네, 그럼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매번 코드에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만 콕 집어넣으면은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코드 관리도 편해야겠죠. 요 내용이나 요 내용은 동일한 언급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만 설명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페어런트 이름, 부모도 이름이 있고요, 자식도 뭐 이름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뭐 적절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은요. 왜냐면 여기는 예제는 아까 AI가 만들어줬는데 적절한 예를 지금은 요렇게 구현 코드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신텍스만 써보도록 할게요. 상속의 신텍스라고 할게요, 그죠? 신텍스는 어떻게 써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래스 대 클래스 상속이요, 그죠? 클래스의 상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대 클래스, 클래스 대 클래스의 상속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제가 코드적으로는 쓰지 않을 거고 여기 이렇게 쓸게요. 클래스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자식 클래스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식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에 extend 아래에 이제 키워드 나오긴 하죠. extend 키워드와 함께 뒤에다가 뭐 써요? 자식이니까 여기다가 부모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고 바디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여러분들 클래스의 구성 요소하고 동일하게 뭐가 들어가냐면 필드 들어가겠죠, 그죠? 멤버 필드 표현하시면 되고 메서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요, 생성자 당연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내부 클래스도 가능하겠죠, 그죠? 어쨌든 문법은 이렇게 됩니다. 신텍스 뭐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는 클래스 이름 붙이고 익스텐즈라는 게 없었어요. 여기서 블럭해서 넘어가서는데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자, 여기다가 백날 써봐야 그러니까 이클립스 열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클립스 켜놓고 시간 충분하죠. 얘를 간단하게 예시를 달아서 할게요. 어허, 이클립스가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자, 원초적으로 설명 다시 할 거예요.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막 상속 관계를 뚜루룩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면에서 탄생을 했느냐, 탄생의 기원, 그죠? 사실 목적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왜 탄생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날짜로 오늘도 표기할게요. 자바 프로젝트 데이 0113인가요? 13 이고요. 자, 상속 이너 리턴스 패키지로 만들도록 할 거고요. in hr tanc 라고 하겠습니다. 상속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학생 스튜던트 student인가요? 스튜던트 학생을
만든다고 할까요? 학원이야. 학원에 그 수강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정보를 제가 하려고 학생을 만들 거예요. 그죠? 학생 이름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학생 그죠? 수강하려면 생년월일 필요해. 나이라고 할게요. age 아니면 birth라고 할까요? 인티저로 할까요? 그냥 인티저 BIRT birth 생년월일만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할까요? 연락처 필요해 학생 그죠? 연락처 저거가 PHON이 썼다고요 그지? 학생 우리 그 학생 정보를 학원에서 입력을 하고 나면 뭐 주소 필요하죠? 주소 또 주소 어드레스 이 정도만 할까요? 연락처 있으니까 뭐 이메일 뭐 선택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을 뺄게요. 이메일도 있을 수 있지만 주소 정도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그러면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는 학생 번호를 등록을 하면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죠? 학생 번호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번호 학교도 넣을까?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넣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 학생 번호는 그냥 NO라고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NO라고 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들으면은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담당 강사는 뭐라고 할까요? 강사? 튜터? 뭐라고 할까? 아니야, 냅둘게요. 이거는요, 어떤 클래스 네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깊게 하면은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학생 정보들을 학원에서 이제 학생이니까 이렇게 관리하겠다. 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왔더니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 위주로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클래스 만들어서 사용했어.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거 학생만 담당하니까 너무 학교 끝나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오전에는 수업도 못하고 학원이 놀고 있네? 그래서 뭐예요? 일반인도 받을 거예요. 그죠? 일반인인데 그 직장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치?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일단 일반인은 빼놓고 할게요, 그러면요. 끝나고 나서 일 끝나고 나서 재직자반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로이, 그죠?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수업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공통사항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줄 거고요. 요거는 클래스, 뭐 이런 수업 듣는 거니까 이런 거 똑같다 그죠? 만약에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긴 요거는 다른 개념이니까 뺄까 봐. 뺄게요. 두 번째 거 뺄게요. 그것도 빼고요, 그냥. 이름 다 똑같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물론 스튜던트 NO라고 명시해서 그렇지 인플로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EMP NO라고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조금 애매하다. 제가 대상을 어떻게 넣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르게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회사 뭐 만약에 추가적으로 넣으면 회사 이름 정보를 받을게요. EMP name 이거 회사명이니까 컴퍼니 name 이런 식으로만 뭐 접수할게요. 여기 있는 거는 학교 이름 뭐 이렇게 할게요. 학생 번호까지는 우리가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저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거는 NO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관리 보더니까. 그다음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뭐요? 학교 그냥 스쿨이라고만 할까요? 그죠? 학교 이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군인도 만들어요? 아직 두 개만 보고 할게요. 이렇게 놓고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든 거죠. 또 오면은 뭐 직업 등록하고 있는 뭐 사람의 어떤 분류를 조금 나눠서 관리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다, 그죠? 물론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한데 단적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그죠?
원래는 뭐 내가 뭐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놓고선 달리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단적으로 이렇게 줘봤습니다. 가끔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뭐 하나의 회사에서 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관리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전사적인 회사에서 전사적인 업무 로직 이런 거 하는데 저 전체 회사에서 공유하려고 사업부서에서는 이쪽에서는 뭐 그죠? 그런 내용인 거죠. 이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 회사원들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 정보들, 그다음에 학원 관리자들 정보들을 표기하려고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요,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정보들을 표기하려고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사적인 입장이라는 건 사업 전체에서 학원 전체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얘네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맞아요? 같이 관리하는 게 더 맞겠죠, 그죠? 같이 관리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담당자는 누구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당자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인플로이가 이쪽으로 쑥 들어올 수도 있겠고, 이렇게 담당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입장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매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따로따로 만들어내는 게 너무 불편하고 중복 코드가 있다고 그죠? 어디까지요? 여기 빼놓고 위에 것도 똑같긴 하죠. 제가 이렇게 지었을 때는 거죠.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리 번호, 이거는 직원 번호, 이거는 수강하는 학생 번호, 조금 이름은 똑같지만 사실은 다른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요거 아까처럼 처음에 똑같이 이렇게 할게요. 다르니까 스튜던트 네임 그 넘버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는 직원 번호라고 하면 직원은 아니긴 하는데 봉글생활자 인플로이 네노 이렇게 할게요. 좀 다른 느낌으로 주려고. 그럼 다른 점은 여기 두 줄이고요. 나머지는 어때요? 네 개는 다 동일한 요소 적었죠? 매번 그러면 또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구분 요소가 또 있다라면 또 등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공통사항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했으면 좋았을 것을요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person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클래스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인플로이어와 스튜던트의 공통적인 사항들은 어쨌든 얘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얘는 학생이라고 불렀고 여기 있는 거는 직원이야. 그 차이인 거잖아요. 이건 수강생이고 여기 있는 거는 누구라고요? 직원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공통사항이 둘 다 사람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게 적합하니? 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동시에 존재하니까 그러면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집중해서 관리하자.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적인 그죠? 우리 뭐 거래처 직원 정보들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거래처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만들려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내용들이 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들 필드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되게 낭비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통적인 요소를 어디다가 퍼슨 클래스로 하나만 만들어 놓고 너도 쓰고 나도 쓰면 어떨까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상속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코드를 중복되는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놓고 뭐 하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person이라고 해서 넣어주고요. 여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person이라고 상속해서 쓰면은 되겠다, 그죠? 요놈이 부모고요. 자, 요거 나눠만 넣을게요. 인플로이와 요놈들은 둘 다 자식으로 쓰고 있는 놈이에요. 요놈을 부모로 쓰고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person까지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죠? 간단하게 그러면은 일단 표기법만 말씀드렸고요. 이런 목적에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라고 그죠? 아까 전혀 다른 클래스의 어떤 유형들을 상속으로 그냥 갖다가 묶어놓고 쓰는 게 아니고 문법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문법은 아무런 클래스를 갖다가 A 클래스를 B 클래스에서 상속받을게요 뭐 이런 표현 써도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무의미한 클래스 대 클래스 관계에다가 놓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 있는 클래스에다가 관계를 형성하는 게 맞아요. 아까 여기 언급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지어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익스텐즈로 쓰고 있는 관계들은 뭐 어떤 관계요? 이지어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이지어 관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공통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이렇게 부모 요소로 추출해내는 작업 또한 추상화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나서 신텍스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특징들은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상.